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간첩사령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여인영 사령관이 불려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작전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 끊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잠시 후 윤 대통령이 이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그리고 국회 무력화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 그런 증인들인데요. 설 연휴 전에는 첫 번째 증인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동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입장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을 비롯해서 이진우, 여인영 등 군 수뇌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정반대의 증언을 강하게 해왔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공개적으로 증언해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직접 대면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 5차 변론은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를 놓고 윤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해왔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대면을 하게 될 텐데요. 윤 대통령과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오늘이 어쩌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러니까 국조특위에서도 사실 증인들 간에 좀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예, 지금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체포조 운영이란 지시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했는가, 이 두 가지 쟁점인데 현재 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 직접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두 사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과 곽상근 사령관, 이 두 사람의 증인의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테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12월 3일 날 분명하게 이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한테 관련 사실을 보고를 했지만 묵살을 당했다, 경질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은 방첩사를 지시하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보고를 받았고 누구를 체포하라는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상충되는 가운데 12월 6일 정보위에서 홍장원 차장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정보위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나만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곽상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병주 의원에게 포섭이 돼서 12월 6일 날부터 부적절하게 소위 오마이튜브 같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인원이냐 아니면 의원이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오늘 오전 국조특위에서도 이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염된 증언이라는 측면에서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이전에 좀 이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가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양측은 아주 강하게 입장을 정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장원 전 1차장과의 진실 공방, 글쎄요,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만에 하나 이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증인은 증인 신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반박되는 증언들이 튀어나올 경우에는 난감하고 그거를 다시 되치기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줘야만 해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오늘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고 굉장히 증인 신문이 불꽃 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면은 탄핵 의혹까지 직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잘못이었다. 뭔가 왜곡돼서 과장되게 나온 발언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만 변호 논리가 이렇게 좀 보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전략 수정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큰 틀에서 막 이제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어요. 자, 체포조 운영,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 운영 의혹은 탄핵 심판은 물론이고요. 지금 병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진실 공방에서 윤 대통령 측이 만에 하나 밀린다면 앞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홍장원 전 1차장은 국회에 나와서 윤 대통령 발언 중에 어디에 쉼표가 있었는지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윤 대통령 측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될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이 부분이 아주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혼자, 이제 김용현 장관도 물론 거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지시를 들었다, 또 지시를 이행하라는 또 김용현 장관의 추가 지시까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술들이 홍장원 차장은 물론이고 곽정근 사령관, 또 이진우 사령관, 여러 군 관계자에게서 통일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상대방, 즉 지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증언들에 대해서 그 다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반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들었다는 지시 중에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든지요. 아니면 윤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곡해해서 들었다라는 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뭐 녹취라든지요, 어떤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진술이 더욱더 신빙성이 있고 더 구체적이면서 당시의 현장 분위기에 부합하느냐, 이러한 객관적으로 누가 더 타당한 지금 진술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사실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욱더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 묘사까지 나온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지시가 없었다라는 전략보다는 그러한 지시가 중간에서 좀 왜곡됐다, 혹은 진위가 아니었다라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1차장과의 통화 기록을 좀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 의도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전화로 내렸을 때 비화폰을 통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할 거면 내가 지시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재판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서로 간의 진술만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공직선거법이거든요. 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과의 어떤 지시 내용이 물증이 없었을 때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이 계엄을 모의했던 분들, 이 군 수뇌부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분도 더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전화를 했던 지시도 중요한 것이지만 온 국민이 목격했던 그 사실, 그 장면, 그게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총을 들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총을 가진 군인들이 국회 본청까지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면 이 군인들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겠는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이러한 큰 정말로 군인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직접 지시가 없었다면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국민이 목격한 이 사실을 어떤 논리로 이해하고 설득을 시킬 것인가로 이제 귀결이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입장입니다. 네. 자, 제가 말씀을 듣는 동안 서울구치소를 출발하는 윤 대통령의 차량 행렬, 지금 이 시간 현재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는 저희가 세 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비슷한 장면인데요. 5차 변론 기일 구치소에서 출발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심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자,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파란색 법무부 차량에 윤 대통령이 탑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한 17분쯤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한 20분 내외면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5차 변론 기일은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던 오늘의 5차 변론 기일은 그동안 정반대의 진술했던 증인들이 출석해서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실 공방을 벌일지 오후에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면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